그랬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고 포지션도 진짜 오랜만에 잡았어요. 어제 오늘 잡고 그전에는 거의 안 했으니까 포지션이 잡은 게 없죠. 어제 참 여기서 숏도 잘 잡았었는데 롱도 잘 잡고 여기서는 숏을 좀 일찍 털고 롱을 잘 잡았었잖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겠죠. 이 비트겟도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어요. 두 개를 숏을 잡은 상태고 요거는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지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매매를 안 했습니다.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매매를 안 해서 이게 답니다. 2만 불. 근데 거래량도 굉장히 적죠. 저 예전에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도 굉장히 좀 적고 진짜 이 나씨가 트레이딩을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래량이 비트는 빵입니다. 비트는 빵이에요. 이더만 했어요. 이더만 딱 3번 딱 3일. 그렇고 업비트는 심지어 어제 현물 진짜 쥐꼬리만큼 들어가서 20만원 벌었네요. 네, 20만원 벌었어요. 네. 그리고 갈라가 어제 갈라 코인이 좀 많이 빠져서 갈라 코인을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가 어제 0.04까지 빠졌거든요. 0.034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를 좀 매집을 하고 있고, 사실 갈라를 매집하는 이유는 뭐 딱히 뭐 대단하거나 뭐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한테 갈라를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빠져 보여서, 그리고 만약에 시즌3가 오면 어떤 코인이 그래도 한 번 더 먹튀를 할까? 그걸 좀 생각해 보니까 사실 2017년도 그 이전부터 있었던 코인들,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떤 크게 기대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기대 수익은 최소 10배 뭐 이 정도니까 그런 걸 좀 노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최근에 나온 코인들 중에 혹은 시즌2에서 많이 올랐던 코인들 중에 많이 빠진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인들을 좀 눈여겨서 여러 개를 좀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많이 떨어질 때마다 좀 매집을 하려고 아예 돈을 따로 빼놨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뭐 빵원이 돼도 무시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번 돈의 일부를 계속 USDT로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만 불 정도 되는데 그걸로 이제 갈라를 조금 매집을 한 거죠. 갈라를 조금 매집을 했고, 사실 클레이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0원부터 봤거든요. 근데 205원인가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20원, 230원 정도 할 텐데 맞나요? 클레이가 최근 카카오 이슈 때문에 클레이는 제가 매집을 못했어요. 아래에서 매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왠지 더 빠질 것 같아서 요 카카오 이 새끼들 하는 행태를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매집을 못했는데 205원, 네 맞네요. 거의 206원 뭐 요때까지 빠졌었잖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도 다 대폭등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서 이 시즌3가 온다라고 믿음이 있다면, 조금씩 매수를 해서 한번 시즌3를 대비하는 것도.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시즌1 때도 한번 엄청나게 올랐었고, 시즌2 때는 시즌1 때보다 거의 2배가량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시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걔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라리 폴리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다를 살 바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는 조금 약간 여유를 가지고, 매집은 현물로 하죠. 매집은 현물로 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몇 개 이제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기준이 있어요. 너무 잡코인. 그러니까 이거는 2022년에 태어난 코인인데 아직 시총도 굉장히 작고 뭐 거래소에도 뭐 상장하지 않고
뭐 이런 잡코인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얘는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코인들 뭐 아니면 도. 근데 막 예를 들어 나는 내년에 시즌 3가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가 한 번 더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나 AI나 뭐 헬스케어, 우리가 그 존마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걸으면 걷는 그 걸음수만큼에서 포인트를 주고 코인을 주고, 저는 그런 쪽들이 한 번 더 뜨지 않을까. 사실 디파이는 테라에서 한번 거하게 헤쳐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예금 금리가 이제 5%를 넘어가는 예금 금리 상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디파이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디파이는 예전만큼의 그런 매력을 못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솔직히 그 테라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예치를 큰 돈을 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리고 헬스케어 쪽, AI 쪽, 로봇 쪽, 사실 로봇 쪽은 아직 뭐 딱히 뭐 눈에 띄는 거는 안 보여서 대부분 메타버스나 헬스케어 쪽인데, 그런 쪽에서의 이제 잡코인들, 아직 뭐 이게 똥이 될지 진주가 될지 모르는 코인들은 한 500만원 정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묵혀두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번에 1000만원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한 200만원, 뭐 한 300만원씩 해서 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매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트레이딩 실력이 진짜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배짱이 좋아서 한 번에 베팅을 많이 해서 뭐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혹은 뭐 차트를 워낙 분석을 잘해서 추세를 너무 잘 읽어서 추세를 다 발라먹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역추세 매매, 즉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렸을 때 그거와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아서 짧게 먹고 튀어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변동성이겠죠. 당연히 변동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텐데, 10월 달에는 변동성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싸리 변동성도 좋지 않은데 이 기회에 푹 쉬기나 하자, 이래서 이제 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를 칠 때 변동성이 별로 안 좋은 날들 있죠. 변동성이 별로 안 좋은 날들은 사실 그냥 안 하고 쉬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표가 있을 때, 어저께처럼 중요한 지수 발표, CPI 같은 거, 혹은 어떤 중요한 연설이 있을 때는, 그럴 때 이제 빡세게 해서 시드를 확 불리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데 내가 오늘도 돈을 무조건 벌어야 돼,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악착같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너무나 고점에 물려 있어서 뭐 50%, 70%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물을 타야 되는데 원래 물은 공포에 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마이너스 70%인 상황이라면 내가 물을 한두 번 탄다고 해서, 혹은 물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물을 탄다고 해서 단기간에 그걸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허황된 그런 희망은 좀 잠시 접어두고, 시즌 3 때 내가 상승장이 오면 지금 물 탄 걸로 인해서 평단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탈출을 더불어 이쪽까지 노려보겠다, 좀 약간 장기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뭐 세계 경기가 안 좋네, 앞으로 뭐 침체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 혹은 뭐 주가가 뭐 20% 이상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JP모건이었나요?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뭐 주가가 뭐 5%인가 20%인가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빠지는 척 하다가 어제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어떤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대응을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돈 벌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365일 동안 이제 1년 내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돈 벌기 쉬운 날이 있고 돈 벌기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돈 벌기 어려운 날은 가능하면 우리가 피하고, 돈 벌기 쉬운 날에 바짝 벌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그런 완급 조절.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는 변동성이 크죠. 그럼 그 변동성이 클 때 한 번에 빡 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제 밤 9시 반 변동성 엄청 좋았고 오늘까지 변동성 역시 계속 좋았습니다. 이럴 때 반짝해서 벌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